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해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IMF가 드디어 발표했죠.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보호무역, 통상 마찰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무겁게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는 잠시 숨 고르는 중일까요? 아니면 더 큰 난기류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핵심 수치와 변화 포인트. 두 번째, 왜 지금 보호무역이 다시 화두가 되었는지. 세 번째, 이 흐름이 국가별 산업별로 어떤 생채기와 기회를 낳고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져야 하는지. 이 4가지 포인트를 실전 감각으로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3.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우려보다는 충격이 덜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향 조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수치가 왜 조정됐는가, 그리고 그 이면의 리스크가 무엇인가입니다. AP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인공지능 투자 증가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충격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업들이 이미 대응했고 AI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안도감이 오래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더 깊은 파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왜 보호무역과 통상 마찰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무역 전쟁은 갑자기 생긴 이슈가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그림자가 훨씬 짙어졌을 뿐이죠.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했던 관세 정책, 그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핑퐁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죠.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까지 투자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장 하나 더 짓자 하던 계획을 지금은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세 외에도 더 복잡한 장벽이 많습니다. 수출 규제, 원자재 제한, 기술 이전 금지 등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고 기업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충격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기지를 중국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분산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또 관세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에 대비하는 이른바 헤징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에 미리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대응해도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기다리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루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죠. 결국 시장의 온도가 식습니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인데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듯한 상황이에요. 이 위에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급등, 기후 변화, 금리 불안까지 겹치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기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흐름이 국가별, 산업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죠. IMF 자료를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AI 투자입니다. AI와 자동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가 일종의 성장 버팀목이 된 셈이죠. 다만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성장률이 유지됐다고 하지만 수출 중심 구조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 중국 제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수출 중심 구조, 반도체, 제조업 비중이 높죠. 무역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와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AI, 반도체 후방, 자동화, 첨단 소재, 2차 전지 같은 분야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져야 할까요?
첫째, 위험 버퍼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유동성입니다. 현금, 당위, 채권형 자산 등 비가 올 때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둘째, 기회 중심 포지션.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불씨는 남습니다. AI, 자동화, 첨단 소재, 리튬, 니켈, 희소 금속 같은 분야는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유연한 리밸런싱입니다. 시장이 조정되면 방어 섹터로, 회복 신호가 보이면 성장 섹터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손절 기준도 미리 정해두세요. 넷째, 시나리오별 대응입니다. 낙관 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세 가지 플랜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종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관 시나리오.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AI 중심 성장주가 시장을 이끄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엔 공격적인 포지션 전환이 가능합니다. 로봇 관련주, 현대무벡스를 주목해보세요. 9,600원 부근, 조정 시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보호 무역은 유지되지만 충격은 제한적일 때, 이럴 땐 반도체 중심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LB, 심텍, 하나마이크론, 테스, 테크윈 같은 소부장 종목들도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는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때, 이 시기엔 현금과 금, 채권 중심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히토류 관련주 노바텍을 주목하세요. 변동성이 크지만 매집이 탄탄한 종목으로 해지 전략용으로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IMF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지만 보호 무역이라는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이슈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세계 경제의 균형 자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에요. 지금은 방어를 기본으로 두되 기회를 잡을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해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